자, 이영승 농촌사회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안성시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촌사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농촌자원팀장 오준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66쪽부터 69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건, 150쪽부터 151쪽, 공고사항 2건, 총 6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5억 3,154만 6천 원이며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전년도 2022년에 3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 2건, 통보 1건, 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및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의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친환경 가공용 원료콩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정 생산 기술 지원 및 고부가 콩 가공품 생산 등 상호 협력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대양장목반, 두레푸드 영록조합 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도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2건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임차 건물 현황 및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는 전년도인 2022년에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위원회는 안성시 농업산하교통심의회와 안성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업산하교통심의위원 공모는 임기 만료 및 인사 발령에 따라 2022년에는 11명, 2023년에는 4명을 공모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22년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13건에 174만 5천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22건에 419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올해 4월 30일 기준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는 6건에 117만 5천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6건에 207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집단 민원 처리 현황,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 하도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입니다. 공사 사후 관리 현황은 안성맞춤 랜드 공공 텃밭 조성 공사와 미리내 은하수 화장실 유지 보수 공사입니다. 16쪽입니다.
소관별 추진사항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농촌 지도자회 672명, 생활 개선회 451명, 사회지연합회 655명이 활동하였으며 2023년 올해에는 농촌 지도자회 650명, 생활 개선회 416명, 사회지연합회 69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현황은 16쪽부터 24쪽까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상담 실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는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지 출장 및 방문, 전화, SNS, 집합교육 등을 통해서 2022년에는 51,545명, 2023년에는 4월 기준으로 12,019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으며 운영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추진 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 확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목적은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가 및 농촌 사회의 활력 부여와 지역 내 농촌 융복합 산업화 활성화 촉진을 위한 판로 확대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으며 2022년 추진 사항으로는 농산물 가공 창업 및 마케팅 판매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내 과정에 80명에게 실시하였고 농산물을 이용한 시제품 제조는 8유형에 25건,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화는 15건 등 영양 성분 분석 및 자가 품질 검사와 습식 가공실 해썹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교육을 이 과정에 3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24회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765만 7천 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고 가공 제품은 13업체가 1억 1,761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업체 및 제품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2023년 추진사항으로는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 교육, 농식품 온라인 플랫폼 홍보 마케팅 실전 교육, 농산물 가공 창업 경영자 기초 교육, 가공 제품 개발 해썹 재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진행 사항으로는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 교육생 14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방송 광고 등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농식품 온라인 플랫폼 홍보 마케팅 실전 교육, 해썹 재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판매 실적은 9업체에 3,485만 원입니다. 업체 및 판매 현황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촌사회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사회과 사업 추진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앞서가는 안성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촌사회과 전 직원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승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식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귀농 정착 귀농인 안성시의 귀농인 현황이 지금 몇 명 정도가 되는가요? 인재육성팀장 김미화입니다. 제가 1월 17일자로 왔는데 귀농 조례 때 가져왔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의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안성시 귀농인 수가 2022년에는 120명이고요. 동반 가구 원수까지 합쳐서는 이제 167명입니다. 2021년도에는 귀농 가구 원수가 174명, 2000년도에는 128명인데요. 이게 이제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 각 그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경기도 1,888명이 동반 가구 원수 귀농인 수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7명입니다. 그러면 한 8.9% 정도가 안성에 이제 귀농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 2020년 기준으로 안성시 농업 인구가 한 10.4%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11.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농인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 인근 지역에서 이제 농사를 지셨던 분들이 이제 경기도 최남단 도농 복합 도시인 안성으로 많이 이제 오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 인구도 한 1.1% 이상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가구 수도 한 2천 가구 정도 더 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귀농인들이 이제 안성시에 귀농 정착을 하게 되면 정착에 관련돼서 지원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혹시 지원되는 현황이 뭐뭐가 있었는지 혹시 사업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귀농인들이 이제 안성으로 귀농하면은 세대당 3억 원 정도씩을 그 융자가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고정 금리로 해서 1.5%, 5년 끝에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거의 융자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청년 농업인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도 저희들이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을 올해 44명을 이제 선발을 했는데 저희들 이제 그 청년 농업인들이 만 40세 이하 영농 경력이 한 3년 이하고요. 저희들이 안성 같은 경우는 한 4,200명 정도가 있고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융자를 해드리는데 최대 5억까지 하고 고정 금리는 1.5%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농촌 사회과가 전체 그 세출 예산세는 한 35억 정도 되지만은 저희들이 44명이라는 청년 농업인 후계자 분들을 위해서는 최대 5억까지 융자를 해주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출은 아니지만은 저희 농촌 사회과 예산 한 250억 이상 되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귀농인이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3억 융자가 되는데 이게 사업체에 관련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택 자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귀농인들한테 주택 자금 한 7,500만 원 정도고요. 이제 사업 자금으로는 3억 원입니다. 네. 최대 3억 원까지. 네. 혹시 이 귀농인들이 지금 사시고 계신 분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에 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조금을 뭐 다른 용도 이외로 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5년 이내에 이제 전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조사 저희들이 부실 후계자라든가 귀농인들을 이제 실태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자격 상실이 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그 융자 기관에 통보하게 되면은 융자 금액을 해소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융자 금액이 환수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지방재정법에는 워낙 지방 보조금 수령액에 대해서 이제 교부 제한이 있을 뿐이었는데 이제 2021년에 지방 보조금법 바뀌면서 하나 제재 조치가 더 되어 있는 게 지방 보조금 수령액의 5배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는 귀농 정착을 하러 오셨지만
이렇게 부정 수급을 하시는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정 수급 저희도- 사례는 없었습니까? 네, 아 그럼 저희들 조사는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아 그러시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에서 귀농정착 귀농인 지원하신 현황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농인들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서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가셨거나 아니면은 실태 조사를 했었던 그 사례를 나가셨던 게 있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지금 청년 후계 농업인 육성 그 추진 사항을 보고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우리 이제 귀농, 귀촌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좀 사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2대, 3대를 통해서 가업을 이어오는 우리 청년 네. 농업인들한테는 뭔가 좀 다른 게 조금 더 낫게 그리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아니 귀촌은 지원을 하는데 아니 우리 안성을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없다면 그거는 역차별 아닙니까? 혹시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안성의 그 영농 후계자 2세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뭐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는 한 1.2% 이렇게 되지만 안성 같은 경우는 한 1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사회치 업무 담당하고 했을 때 근데 가장 문제점이 그 영농 후계자 2세들이 월급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부모한테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어떤 농업 경영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집중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됐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그 자식들한테 넘겨주지를 않는 게 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사회치 육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품앗이 서로 이제 장목은 다르지만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고요. 또 부모님 세대를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좀 넘겨 주십시오. 그래야 본인들이 경영을 하게 되면은 자기 거를 경영을 하게 되면 또 관심도 갖고 또 오히려 부모 세대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체 시비 사업으로 그 영농 사회치 회원들 대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회치 영농 사회치 회원들도 거의 한 50여 명이 넘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과장님,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본 네. 의원의 질문의 요지와 좀 엇나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부모님이 자손한테 빨리 물려주십시오라니요. 아니 요즘 100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다 물려주고 나서 뒷방 늙은이 돼갖고 구박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00% 다는 그건 아니고 아닌 것 일부라도 같습니다. 좀 예. 전 지금도 저희 자손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국가에 기부해야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야 그 나라 민족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자손한테 물려주십시오라니요.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어떻게 해줄 거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귀농은 3억을 2%까지 주고 귀촌은 또 아까 실천은 얼마 지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융자지만 그리고 또 이제 무상으로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 농부
자, 보면은 지금 이 보겐면, 삼중면, 일중면 그쪽으로 이제 많이들 그 대추 농가, 요즘은 또 이제 대추를 또 젊은 청년들이 대추를 또 많이 재배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지난번 바우더기 축제 때도 가서 많이 만났고, 또 이제 우리 그 축산인가요? 축산에서 그 대추 축제, 사실 축제라고 하기에도 참 부끄럽습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자판 펴서 텐트 치고 몇 농가 나와서 대추 파는 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여기에 꿈과 희망이 있을까? 근데 대추 농가 분들은 너무 보면 다 착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시내에 있는 시내 그 CGV 옆에서 대추 축제를 할 때도 가서 봤는데 아무 지원도 없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텐트 쳐서 대추 팔게 했을 때도 아유 이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그 대추 축제에도 가서 보면은 별거 없이 그냥 그 악단 나와서 노래 몇 곡 불러주는 게 다고, 거기에 먹거리 조금 몇 개 판매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대추만 있는데도 그것도 또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근본적인 축제를 열어주시려고 맘먹는다면 이제 이건 대추 축제는 이쪽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 나무라 산림녹지과 소관인 거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관성이 좀 있어서 욕심나는 부분이 여기 딱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게, 그러니까 지키고 2대 3대가 지키고 있는 이때 무슨 기술을 먼저 더 해준다든지 뭔가 거기가 우선적으로 지키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들에게 우선 뭐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지금 페이지 29쪽인데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 확대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개발을 했습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 청년 농부들이 키워낸 대추로 호두빵이 있듯이 대추빵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다양한 그 식품 개발을 통해서 또 대추로 이용한 그 일본에서 그거를 실물을 갖고 와서 말씀드렸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사과 대추처럼 대추 큰 대추에 안에 호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약간 잼 종류가 들어 있고, 대추를 반 딱 뽀개서 약간 말린 대추입니다. 건대추인데 반을 뽀개서 씨를 빼내고 거기에다 잼을 넣고 그리고 호두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먹으니까요 든든해요. 요기가 돼요. 대추가 워낙에 커서 그 일본에서 개발한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네 딱 생각이 좀 욕심이 났는데요. 우리 청년 농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추 묘목, 대추 이제 키워서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그렇다면 열심히 좀 더 그냥 넘기는 것보단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하면 조금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하시고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 좀 개발해 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품목이 8유형에 2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쫙 봤더니 금액이 판매 금액이 보니까 업체가 13개 업체. 혹시 이거 다 안성에 있는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성업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13개 업체에서 판매한 금액이 보니까 1억 1,761만 원 어치 판매를 했는데, 가격을 옆에를 봤더니 착한 가격입니다. 가격이 착해요. 네. 군뱅이도 있고 보니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포도 축제 할 때 부스 쫙 해서 포도만 사러 와서 포도만 있으면 누가 지갑을 열고 가겠습니까? 외지에서 오면은 안성에 와서 한 푼이라도 더 쓰고 갈 수 있게끔, 또 다양한 또 쓰고도 가지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다양하게 구입해 갈 수도 있으면
더 왔다 갔을 때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쇼핑도 관광인데 이런 다양한 품목들이 포도 축제, 공도에 있는 축제, 죽산의 그 죽주산선 축제, 뭐 이런 금강면 달빛 축제라든지 이렇게 그 있는 축제들하고 좀 연계해서 물론 이제 가지고 나오시는 번거로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농산물로 이런 제품들이 있다고 홍보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 문을 참여의 문을 좀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성시 농산물 가공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과 그 협의를 해서 네. 품목 허가를 다 받고 계시니까 참여하도록 네,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된다면 해보겠습니다. 축제장 분위기도 훨씬 더 이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들 것이고 이분들도 홍보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라도 더 본다면 지속적인 재구매가 또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 가격대가 보니까 옆에 뭐 착한 근데 토마토잼, 딸기잼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그 업체에서 스타베리팜에서 했는데요. 포도 축제에 나오시니까 포도잼이 여기 하나가 더 곁들여지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인구 통계를 보니까 21년도 안성시 인구가 한 전체 500명이 외국인 포함해서 500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 인구가 1,100명 정도 늘었네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안성이 전체 인구 증가율은 경기도보다도 낮은데 농가 인구수가 늘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읍면동별로 보니까 죽산 삼죽 금강이 또 늘어서 이런 사람들은 다 농가 기농인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지점이 기농 기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통계청에서는 올해 6월 22일 날짜로 현행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2022년 말 기준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기농 활성화 사업 우수 사례로 상도 안성시가 수상을 했죠. 22년 연말에 받은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제가 안성이 없어서 기억을 네. 못 하겠습니다. 네네. 작년 기농 활성화 상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쨌든 농촌 협약 사업 이런 사업들 평가를 받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안성이 도농 복합이어서 그렇게 완벽한 시골도 아니고 수도권이고 서울과 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본 집약적인 사업들을 하기에 좋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농촌 사회과나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커질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보면요. 22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아까 45명 말씀하신 게 이 사업 선정 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 건가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44명 선발했습니다. 44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네네. 44명 선정하신 거고 그분들은 새롭게 기농하신 분들은 아닌 거죠? 거의 대부분이 그 2세들입니다. 네, 원래 원주민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2세들이 많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청 한 65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사업 계획서를 그 심의위원들께서 평가를 해서 어느 그 평가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이 돼야지 점수로 따지면 60점 이상이 된다든가 했을 때 네네. 이제 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4명이 선발됐고 참고로 이제 2018년부터 22년까지는 한 77명 정도가 선발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당해년도에는 지금 44명이 선정이 됐고, 근데 이분들에게 이제 최대 5억까지 융자가 이루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안 해주면은
저희들 관련된 예산을 따지면 한 220억 정도가 됩니다. 아, 최대 5억이면 귀농인보다 훨씬 많이. 네, 기농인은 3억이고요. 네네. 청년 농업인들은 5억입니다. 네. 그 이게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이 그 영농 정착 지원금, 창업 자금, 뭐 컨설팅, 농지 임대, 매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청년 창업인의 경우 월급처럼 네, 지원금을 주는 거죠. 네, 네. 이게 실제로 그럼 44명이 이렇게 월급처럼 다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농협의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하는데 이제 최대 한 3년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월 한 90에서 11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또 해주고요. 아,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고 네, 그럼 매년 선정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3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받게 됩니다. 아, 3년 동안 받게 되는 네, 거고 최대 90에서 110만 원 네, 매월 받는 거죠. 네, 네. 아, 근데 이게 기존에 계속 매년 77명이 선정됐다는 건가요? 아까 2018년부터 2018년부터 22년까지는 누계가 이제 77명이 총 선정, 77 총 명. 77명이고요. 아, 올해는 이제 44명이 선정이 이게 됐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인데 내년에도 올해도 계속하고 내년에도 네, 계속 계속 추진되는 있습니다. 거죠. 네, 어쨌든 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반응이 좋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해서 저희 안성의 새로운 구성 3주 그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행사에 갔었습니다. 네. 거기서 놀라웠던 게 우리 안성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잖아요. 근데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기존 원주민들이 새롭게 그 삼중면으로 오신 분들을 어떤 단체와 같이 활동을 하시고 그분들을 소개하시고 굉장히 화합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성도 굉장히 크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거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승 농촌사회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